중국의 해안 경비함이 남중국 해의 분쟁 지역에서 더 작은 규모의 필리핀 해안에 물대포를 발사했다는 뉴스는 이 지역이 세계적인 분쟁의 잠재적인 톡발점으로 널리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비디오 영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세부 사항을 뒤로 제쳐놓는 것은 논쟁의 여지 없이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중국 군대와 때때로 중국의 작은 파란 남자들이라고 불리는 주장되는 해양 민병대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중 일부입니다. 지난 주말 필리핀이 제공한 이 사건의 영상은 스프래틀리 제도에 있는 두 번째 토마스 쇼에 있는 멀리 떨어진 군사 전초기지에 중국 선박이 공급하는 것을 막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된 중국 선박의 대부분은 중국 해안 경비대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 함대 중에는 어선을 닮은 최소 2척의 파란 선체를 가진 선박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리핀과 미국과 함께 서방해양보안 전문가들은 이 선박들이 수백 척의 선박들이 강하고 중국이 남중국 해와 그 너머에서 영토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위에 사용하는 비공식적이고 공식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이 선박들은 2021년에 필리핀이 주장하는 또 다른 지역인 휘서남초의 최대 220척의 선박들로 직결했던 것과 같은 힘의 일부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 특정한 작전에서 우리는 사실 이 중국 어선이 단순히 어선이 아니라 중국 해안 경비대로부터 우리의 제공급을 막는 그들의 작전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는 중국 해양 민병대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필리핀 해안 경비대 대변인 제이타리 엘라가 지난주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건은 필리핀이 두 나라 사이에 오랫동안 분쟁이 겨운 스프래틀리 제도의 특징인 두 번째 토마스 쇼에 있는 해병대의 제공급을 시도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 외딴 모래톱은 중국 본토의 최남단 해안으로부터 620마일 이상 그리고 필리핀의 파나완 섬으로부터 약 12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필리핀은 주권 주장을 주장하기 위해 1999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함인 시에라 마드레를 모래톱에 정박시켰고 지금은 해병대를 그곳에 주둔시키고 있지만 그 배의 고립과 노후화된 상태는 그것을 괴롭히기에 비교적 쉬운 목표물로 만듭니다. 지난 주말 대치 이후 중국은 필리핀이 그 배를 모래톱에 정박시킴으로써 그것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측은 그 땅에 간 군함을 견인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했지만 24년이 흘렀고 필리핀은 그 군함을 견인하는 것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레나이 암초의 영구적인 점령을 달성하기 위해 그것을 대규모로 수리하고 강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라고 중국 해양경비대의 한 성명은 모래톱에 중국 이름을 사용하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주말 그것이 취한 조치는 전문적이고 절제된 것으로 비난할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 문제에 대한 추가 논평을 요구하는 CNN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래톱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그리고 대만 모두 경쟁적인 영유권 주장을 가지고 있는 남중국해의 많은 분쟁 지역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주장은 단연코 가장 광범위한데 헤이그에 있는 국제재판소가 2016년에 그러한 주장들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거의 130만 평방마일에 달하는 바다의 대부분이 중국의 주권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남중국해 전역에 걸쳐 수많은 암초와 환초를 점령하고 활주로와 항구를 포함한 군사시설을 건설해왔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수백 척의 배가 인민해방군의 자금을 지원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병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휘선 사건이 보여주었듯이 단독으로 행동하거나 해안경비대나 플라 해군과 협력하여 행동하면서 분쟁 중인 암초나 섬을 신속하게 포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비디오가 민병대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카메라에 잡힌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것이 중국군과 민병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가장 설득력이 있는 예시들 중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공생 관계는 중국 해양경비대가 효과적으로 중국중앙군사위원회의 관할 아래에 들어갔던 2021년에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타전에 계획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들 중국이 그 작전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아시아 사회정책연구소의 중국 분석센터의 선임 연구원이자 전 미국 국방관리인 라일 모이스는 말했습니다. 중국도 그러한 해양 민병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그것은 그 배들을 소위 해양 민병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서방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인 가능성이 요점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고르디안 매듭 국가안보혁신센터의 SALIGH 이사인 레이 파월은 민병대가 전쟁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같은 결과를 달성함으로써 중국이 회색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파월과 모러스 둘 다 중국이 제. 토마스 숄 주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봉쇄, 즉 그곳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막는 해군 작전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선박들은 고고선을 물리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실제 봉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플라 해군에 의한 공식적인 봉쇄는 전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지적합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대신 민병대를 사용함으로써 사태를 회색지대로 유지함으로써 중국은 그 작전은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 방어 조약에 따라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는 대결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러스는 필리핀 해안 경비대가 공개한 비디오와 같은 증거들이 해상 민병대를 합법적인 전투원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워싱턴과 마닐라 그 밖의 외국 수도들의 주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 미국이 그들이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하에 있는 중국 해안경비대의 지휘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모리스는 워싱턴은 이것이 상호방위 조약을 촉발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미 해군이나 미 해양경비대가 세컨드 토마스 숄이 있는 필리핀 해병들의 미래 제보급품을 호위하는 역할을 하도록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월은 워싱턴과 마닐라 둘 다 이러한 작전에 미국이 존재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긴장 고조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봉쇄는 전쟁 행위입니다. 그 용어는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매우 신중할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베이징에서 세컨드 토마스 숄에 대한 실제 전투에 대한 요구가 전혀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또한 중국이 대기 게임을 할 여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스위스 웹스터 대학의 국제관계 교수인 라이오넬 패트는 이 모래톱이 중국이 회색지대 전술을 연습하기에 좋은 장소이며 미국이 그 지역에서 많이 개입할 것을 예상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워싱턴은 모래톱에서 멀지 않은 팔라완 지방의 발라박을 포함하여 필리핀에 있는 더 많은 군사시설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월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에라 마드레의 상태는 시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필리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드레는 70년 이상 전에 건조되어 서서히 부식되고 있는 전 미 해군 탱크 상륙함입니다.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중국이 그것을 떠받치기 위한 물자를 운반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시에라 마드레호는 눈에 띄게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건전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그것은 파괴되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파월은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단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략은 가난한 필리핀 선원들을 해안에서 구출하는 것입니다. 파월은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래톱을 통제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가 변하지 않는 한 그것은 일어날 일입니다. 그것은 단지 언제 일어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